사위라면서? 직장도 없다며? 장모의 친구들이 비웃는다. 철민은 청소기를 들고 고개를 숙인다. 오 여사의 목소리가 칼처럼 꽂힌다. 손님들 앞에서 좀 똑바로 해.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말. 저런 사람 데려온 딸도 한심해. 철민의 눈빛이 흔들린다. 이게 정말 나의 자리인가? 새벽 5시 이철민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처가의 낡은 안방 한켠, 그가 잠을 청하는 공간은 고작 이불 한 채가 들어갈 만한 좁은 자리였습니다. 아내 윤지는 침대에서 편히 잠들어 있었고 철민은 바닥에 깔린 요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으니까요. 3년 전 건설 현장에서 철골에 깔렸을 때부터 시작된 통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 철민의 몸은 긴 시간 일하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온 철민은 먼저 장모 오 여사의 방문 앞에 놓인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장모는 아침마다 슬리퍼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철민은 그 화를 피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이 작은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 장모가 툭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청소라도 제대로 해요. 집에 기여하는 게 그거잖아요. 철민은 걸레를 물에 적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현관 바닥을 닦으며 철민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건설 중인 고층 빌딩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자재를 옮기는 모습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철민은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런 건물을 자기 손으로 세울 거라고요. 한때 철민도 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땀 흘리며 철근을 나르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견뎌야 할 때였습니다. 철민은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은 한때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걸레를 쥐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철민아, 뭐해? 아직도 현관이야? 장모 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민은 허리를 고추 세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빨리 끝내고 설거지나 해. 지 여사 올 시간 됐어. 집안이 이 모양이면 어떡해. 오 여사는 거실로 나오며 철민을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만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철민은 대답 대신 걸레질 속도를 높였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장모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녹차잎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손을 대지 않도록 주전자를 기울이는 동작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 사이로 철민을 향한 이야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사위가 집에 있다며? 직장은 어디 다녀요? 아, 그게 요즘 좀 쉬고 있어요. 오 여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쉰다고? 몇 년째 쉬는 거예요? 그럼 백수잖아요. 친구 중 한 명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 데리고 살면 딸 인생 망해요. 제 조카도 그랬는데 결국 이혼했거든요. 철민은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히 테이블 위에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철민아, 청소기나 제대로 돌려.
손님들 계신데 뭐하고 있어? 오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청소기를 밀며 철민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전 철민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윤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녀의 가족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지는 철민의 성실함을 좋아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장에서 다친 허리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처가에서 잠시 머물며 회복하려 했지만 그 잠시가 이제 3년째입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딸이랑 결혼했으니 팔자도 참. 친구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은 청소기를 멈췄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는 다시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소음 속에서도 귓가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철민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윤지는 철민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따뜻했던 시선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 여사는 TV를 보며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 현관 청소 제대로 안 돼 있더라.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민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걸레를 쥐고 현관을 닦을 거라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그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다시 그 현장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장모의 친구들이 다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 여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하라고 철민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분들 오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실수하지 말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을 닦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오 여사의 친구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 여사, 집이 참 깨끗하네요. 제가 매일 관리하거든요. 오 여사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철민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을 쟁반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습니다. 사위라면서요? 어디 계세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오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집에 있어요. 요즘 쉬고 있거든요. 쉰다고요? 직장은요? 그게 몸이 안 좋아서요. 친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백수네요? 요즘 그런 사람 데리고 살면 딸 인생 망해요. 철민은 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친구 남편도 그랬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집안이 무너지죠. 맞아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죠. 남자가 집에 있다니. 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사위를 두둔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과일 드세요. 철민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거실의 대화는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철민아, 청소기 좀 돌려봐요. 손님들 계신데 먼지 날리면 어떡해. 오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철민은 손을 닦고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청소기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철민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연민, 그리고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분이 사위세요? 네, 그래요. 참 딸이 고생하겠어요. 철민은 청소기를 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귓가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기를 밀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실 구석까지 다 닦은 후 철민은 청소기를 정리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딸이랑 결혼했으니 팔자도 참. 철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철민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를 깎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지로 감싸고 다시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내밀 과일 접시를 준비하며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 여사가 철민을 불렀습니다. 철민아, 현관 슬리퍼 좀 정리해요. 손님들 나가시는데.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철민의 뒷모습을 보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참 착하긴 하네요. 착한 게 밥 먹여줍니까? 다른 친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거실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 여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 오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아. 네. 오늘 좀 창피했어요. 철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나가서 뭐라도 해요. 집에만 있으면 뭐해요? 철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3년째 노력만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 오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윤지가 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뭘 그만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엄마. 윤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진짜 뭐라도 할 생각 있어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민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친구들의 비웃음, 장모의 질책, 그리고 윤지의 침묵. 모든 것이 철민을 짓눌렀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오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진짜 뭐라도 할 생각 있어요? 철민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새벽 3시 철민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 멀리 건설 현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철민은 그 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침이 되자 철민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청소해요? 매일 똑같네.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오 여사는 주방으로 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정말. 점심때가 되자 윤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철민은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윤지는 식탁에 앉으며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괜찮아?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엄마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윤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철민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철민의 마음속엔 이미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철민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철민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건설 현장 근로 계약서였습니다. 10년 전 철민이 처음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철민은 그 서류를 보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던 시절,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을 때의 서류였습니다. 철민은 그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펼쳤을 때 철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서류엔 S건설 창업주 유산 분할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 전 철민은 고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철민을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S건설의 창업주였고 철민의 생부였습니다. 내가 자네 아버지야.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DNA 검사 결과와 함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실수로 자네를 낳았지. 그때는 어려서 자네를 지킬 수 없었어.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네. 내 재산을 자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철민은 거절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스스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철민은 노인의 제안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노인은 울며 떠났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산 분할 서류만 철민에게 남겼습니다. 철민은 그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서류가 다시 철민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여러 건물과 토지의 명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빛타워 마이너스 소유주 이철민 철민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빛타워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철민은 그 건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현금 자산까지 모두 철민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서류를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철민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 여사는 TV를 보고 있었고 윤지는 방에 있었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디 가요? 오 여사가 물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또 어디 가서 빈둥거릴 거예요? 오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철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며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철민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처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철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 한빛타워 앞에 도착한 철민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철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건물이 정말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서류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천장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정장을 입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은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물 관리팀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철민의 차림새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 직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철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관리팀에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관리팀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철민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팀장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회장님?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철민입니다. 철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팀장은 허둥지둥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철민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온 거니까요. 팀장은 철민을 최상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팀장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연락도 없으셔서 걱정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철민은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건물은 제가 관리해 왔습니다. 모든 세입자 명단과 수익 보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팀장은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철민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세입자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병원, 미용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철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여사 미용실 마이너스 2층 205호.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이 미용실 언제부터 입주했습니까? 한 5년 됐습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여사가 자랑하던 미용실이 바로 이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가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자신이 백수라고 무시하던 사위라는 사실을. 철민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계약서 갱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오여사 미용실은 다음 달에 갱신 예정입니다. 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갱신 조건은 공정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특별히 봐주거나 불이익을 주지 마시고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민은 의자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자신의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던 날들, 비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철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철민이 말했습니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팀장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변호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지은 변호사입니다. 기억합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뵀죠. 철민은 악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철민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자산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회장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이 한빛타워 외에도 3곳이 더 있습니다. 주식 자산은 약 200억 원 규모이고 현금 자산은 50억 원입니다. 총 자산은 820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철민은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처가 바닥을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00억 원의 자산가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지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을 제대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정확히 정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돈만 버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법적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처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 여사와 윤지는 지금쯤 저녁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철민이 없어도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사흘 후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윤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철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빨리 집에 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 괜찮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윤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빛타워로 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한빛타워? 거기 왜?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철민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지는 어리둥절했지만 오후가 되자 오 여사와 함께 한빛타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에 도착해 철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착했어. 어디 있어? 2층 카페로 오세요. 철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지와 오 여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철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철민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윤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입었어?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오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우릴 부른 거예요? 제 건물입니다. 철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건물이라니. 정말입니다. 이 한빛타워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짜입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여사는 서류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빛타워 소유주 이철민, 자산평가액 800억 원. 글자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오 여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예요?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아원 출신인 건 아시죠? 그건 알죠. 그래서 뭐? 사실 전 생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죠. 생부는 S건설의 창업주였습니다. 윤지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네, 전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받기 싫어서 거절했죠. 스스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오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긴 거예요? 숨긴 게 아니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꺼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당신을 저를 뭐라고 했죠? 백수? 쓸모없는 사람? 철민은 윤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모르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철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오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기, 철민아,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3년이 지워지나요? 철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 우리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진심은 뺨 맞을 때 이미 끝났죠. 무슨 소리야? 우린 부부잖아. 윤지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부였죠.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오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미용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용실이요? 철민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2층 205호 오여사 미용실. 맞죠? 오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용실도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제 건물에요. 오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월세를 당신한테 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철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당신을 그렇게 대했는데. 계약은 공정하게 해야죠. 개인 감정과는 별개입니다. 철민은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할 겁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요. 당신. 윤지가 철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계약서는 다음 달에 갱신됩니다. 공정한 조건으로 진행될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특별히 봐드리진 않을 겁니다. 철민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윤지와 오 여사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윤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한빛타워가 저녁 불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건물이 철민이 건물이었다니. 윤지는 고개를 떨구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후회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민이 바닥을 닦던 모습, 장모의 친구들 앞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윤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철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한빛타워 사무실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세입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처가에서 보낸 3년간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철민은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김지은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오 여사 미용실 계약 갱신건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월세를 10%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 여사 측에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김지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오후 3시입니다.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만나겠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후 3시 오 여사와 윤지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오 여사는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고 윤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아, 아니 회장님. 오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철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것 평생 후회할 겁니다. 오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오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이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어요. 엄마 말에 휩쓸려서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철민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윤지가 간청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지 씨,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더 이상 그때의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요. 윤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류상으론 그렇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철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미용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세가 오르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다른 세입자들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도 유리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민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3개월 유예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다른 곳을 알아보시든 계약을 갱신하시든 선택하세요. 3개월이요? 오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당장 쫓아내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 시간은 드려야죠. 철민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윤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마음엔 정말 우리에 대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연민과 안타까움 정도죠. 철민의 말에 윤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끝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철민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지는 그 봉투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뭡니까? 저는 이 건물을 단순히 돈 버는 곳으로 두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철민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2층과 3층 일부를 무료 직업 교육센터로 만들 겁니다. 가난한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공간이죠. 미용, 요리, 컴퓨터, 여러 분야를 교육할 겁니다. 오 여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료로요? 네, 무료입니다. 배우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한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죠. 오 여사는 철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군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죠.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오 여사와 윤지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철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건축가, 교육 전문가, 변호사가 모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2층과 3층을 리모델링해서 교육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미용실, 요리 교육장, 컴퓨터실을 갖춘 센터로요. 철민은 설계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가가 물었습니다. 50억 원 정도 투입할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철민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최고급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감탄했습니다.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미움이 아니라 나눔을 선택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고 느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빛타워 2층과 3층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깨끗한 교육장, 최신 장비,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의 상담실까지 갖춘 희망직업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취재를 나왔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철민은 단상에 서서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배우고 싶지만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나이, 학력,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무료로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한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얻었고 이제 그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철민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첫 수강생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청년부터 중년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철민은 직접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철민이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기술이 없어서 막노동만 했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청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꼭 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철민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저런 눈빛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며칠 후 센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반, 요리반, 컴퓨터반에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배웠고 강사들은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철민은 가끔 교실을 돌아보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업이 도움이 되나요? 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철민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드린 것뿐입니다. 노력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철민은 교실을 나서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오 여사였습니다. 오 여사는 센터 안내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 여사는 철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회장님, 저는 그냥 오 여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철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용 교육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미용 교육이요? 철민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지만 사실 기술이 부족합니다. 옛날 방식만 고집했거든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요. 오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장모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오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곳의 원칙은 차별 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철민은 안내 책자를 건넸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책자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오 여사의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신청 동기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격 처리하세요.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첫 수업날 오 여사는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오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 여사는 열심히 필기하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철민이 교실을 지나가다 오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 여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철민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오 여사는 철민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무슨 일이십니까? 철민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오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철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다니. 오 여사는 목이 메었습니다.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겁니다. 오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사세요. 여기서 배우신 걸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철민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철민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 여사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 여사는 미용 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강사도 칭찬했습니다. 오 여사님, 정말 잘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배우시다니 놀랍네요. 제가 원래 미용실을 운영했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걸 배우니 재미있네요. 오 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한 학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철민은 오 여사가 다른 수강생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천천히 해보세요. 오 여사는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용서가 복수보다 큰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사무실에서 센터 운영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취업 연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창밖으론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깊은 숨을 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빛타워 옥상 정원에는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철민은 이곳을 수강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작은 화단에는 튤립과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정원을 거닐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1년 전 처가 바닥을 닦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센터는 이제 지역에서 소문난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수강생들은 가끔 센터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꿈만 같아요. 철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민은 센터 복도에서 오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오 여사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철민이 물었습니다. 청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도 해야죠. 오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철민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사요? 네, 일주일에 3번씩 나옵니다. 수업도 듣고 청소도 하고 있어요. 철민은 오 여사가 복도를 닦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청소를 시키던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죠. 하지만 당신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오 여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면 다행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복수했을 텐데 당신은 오히려 기회를 주잖아요. 오 여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입니다. 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지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에게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명해서 보낼게요.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윤지 올림. 철민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윤지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철민도 서명을 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제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옥상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서울 시내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윤지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철민은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은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무슨 일입니까? 재단 설립 서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희망재단이 출범합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800억 원을 재단에 기부하시다니. 김지은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돈은 흐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쌓아두면 죽은 돈이죠. 철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희망재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뜻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희망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강생들, 봉사자들, 언론,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철민은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희망재단은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교육, 의료, 주거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도 한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얻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 여사도 뒤편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철민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빛타워의 간판 옆에는 새로운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희망재단. 철민은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돌아보니 오 여사와 수강생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철민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다른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오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청소밖에 못하던 사위가 세상을 닦는 사람이 됐네요. 오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을 닦는다는 건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입니다. 회장님은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오 여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진짜 청소죠.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철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할 일 하러 가시죠. 저도 일해야 합니다. 철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민은 혼자 정원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철민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철민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이제 철민은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게 아니라 아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더 큰 꿈을 꿔야 했습니다. 철민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의 뒤로 희망재단의 간판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